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맹그로브라는 식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아마존이나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소개할 때 맹그로브 숲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생소한 식물이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맹그로브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바닷물이나 좀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뿌리를 드러낸 나무가 있는데 이게 맹그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해변의 나무들이 맹그로브죠. 네네. 맹그로브가 자라는 태평양 남부 해안의 어느 외진 바닷가, 수년간의 외국 생활 이후 유럽 출신의 한 여자가 아들과 함께 바닷가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실과 꿈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상당히 돋보이는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던 이 영화는 2011년 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던 맹그로브라는 작품입니다. 네. 또 이제 TV에서 방영됐던 맹그로브 숲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꿈이라는 부제가 붙었던 이 영화로서 2011년 성탄절 밤에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이 아주 상당한 호평을 받았었죠. 네. 중남미 아주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의 맹그로브 숲에서 조개를 캐며 살아가는 루이스와 블랑카 남매의 이야기로서 아주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맹그로브 숲의 아이들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은 자연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지금 맹그로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저 맹그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말이죠. 예. 맹그로브는 열대 기수역의 조관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선 부근에 살아가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북위 30도와 남위 30도 사이에 아주 더운 지역에 주로 사는데요. 흔히 바다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맹그로브 숲은 네. 많은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야자나무뿐만 아니라 무궁화, 감람나무, 개찔경이, 쥐꼬리망초, 뭐 콩, 도금망 등 24개과의 70여 종에 이른다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칠고 험한 경계지대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염도가 높아서 다른 식물들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맹그로브는 이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며 잘 살아가죠. 네. 이제 적응의 귀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상당히 독특한 생존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맹그로브의 그 독특한 생존 전력 가운데 하나는 허공에 드러나 있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버팀뿌리 혹은 호흡뿌리라고 하는데 호흡뿌리는 맹그로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버팀뿌리의 역할은 개펄 속에서 맹그로브를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버팀뿌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나무가 모두 뿌리채 뽑혀나가는 맹렬한 태풍에도 맹그로브는 아주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맹그로브 숲이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2008년도 미얀마를 덮쳤던 그 태풍이죠. 나르기스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태풍으로 사망자가 18만 명이 나왔고 이때 슈퍼 태풍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맹그로브 숲을 파괴했다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해안선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맹그로브 숲이. 근데 이 미얀마가 이제 개발이라는 그 미명의 맹그로브 숲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강타해 왔거든요. 네. 실제로 뭐 슈퍼 태풍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 해안의 폭풍, 해일 등으로 해안시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그로브의 뿌리와 가지는 식물, 동물 그리고 맹그로브가 자라는 서식지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파도를 분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맹그로브 숲이 실제로 인공 방파제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종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천연의 방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천연 방제 지역을 싹 없애버리니까 예. 태풍의 강한 에너지가 그대로 해안선을 강타했거든요. 예. 그리고 맹그로브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 중에 해안 침입 방지 역할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싹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사실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해안 침식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릉 같은 데도 가면 심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맹그로브 숲은 해안선을 침식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 맹그로브 숲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맹그로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 맹그로브 숲을 다양한 수산물의 어획 장소로 이용해 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각종 목재라든가 수채 원료 채취, 또 식물 소재 등의 보호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그로브 숲이 해안 생태계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의 특징은 수림과 해수 중의 생물, 저생 생물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수림이 낙엽 등을 통해 해수 중에 유기물을 공급해주고 또 유기물이 형태를 바꾸면서 생태계 식물 연쇄 사이클로 이어집니다. 또한 하루에 이제 2번 있는 조수, 그러니까 썰물과 밀물에 맞춰서 맹그로브 숲은 생태계 보호를 해주죠. 즉 해안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입자들을 뿌리에서 걸러주는 여과 기능을 하고 있고요. 퇴적물과 영양 염류를 여과하면서 물속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해줍니다. 네, 말 그대로 정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맹그로브 숲에서 얻는 물고기나 목재의 이익보다 환경 생태에 기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김수현 씨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연 생태계 이제 보호론자적인 그런 관점을 좀 네. 갖고 계시는데 네. 사실 사람들은 이제 눈앞의 이익을 보죠. 근데 이제 자연 생태론자들은 환경 보호에 좀 시각을 맞추거든요. 사실 맹그로브 숲이 주는 가장 큰 이익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갯벌이나 하구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는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탄소 동화 작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뿌리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나무로 아주 불리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오히려 열대우림보다도 맹그로브 숲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맹그로브 숲은 헥타르당 690에서 한 1000톤 정도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줍니다. 예. 유엔이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는 국가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맹그로브 숲이 태풍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2004년에 이제 인도양에서 지진의 일이 발생했었죠. 아주 강력한. 당시 거의 그 주변에 있던 섬 또 이런 데에 이 피해가 참 컸는데 이때 맹그로브 숲이 있었던 곳과 없었던 곳의 차이가 피해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맹그로브 숲이 있었던 곳에서는 이 숲이 천연 방파제 구실을 해주면서 파도를 막아줬거든요. 근데 맹그로브 숲을 파괴했던 나라의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재개발처는 맹그로브 지역 100m를 지날 때 파도 높이가 한 13에서 최고 66% 정도 감소한다. 만일 맹그로브 지역이 한 500m 정도 숲이 있다고 한다면 파도 높이는 50에서 100% 정도까지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맹그로브 숲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뭐 양식장이라든지 항만시설, 호텔, 뭐 골프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맹그로브 숲을 지금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2010년 세계기후당사국회가 열렸던 멕시코 칸쿤은 세계적인 맹그로브 자생지입니다. 네. 이곳에서 회의가 왜 열렸느냐면 말이죠. 네. 사실 세계적인 휴양지 개발을 했거든요. 칸쿤을. 그러다 보니까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이 아주 크게 어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렇다 보면 멕시코 칸쿤은 역설적으로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맹그로브가 기후변화를 막고 환경보호에 가장 좋은 자생지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송나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